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야. 이것만 계속 먹어요. 많죠. 진짜 많아. 아, 근데 조리지가 않아. 나 진짜 어떡해 이 사태를. 그러니까 앞머리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아 이거 수습하고 오려면 다시 감아야 되는. 미술이란 보는 쾌락? 보는 쾌락. 간단한가요? 너무? 저는 계기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거기는 이제 다른 학교 과목 외에 다른 걸 할 기회가 없어서 그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미술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 너무 예뻐요. 그때 그림 그리고 그때는 보통 3, 4교시에 그 즐거운 생활을 해서 미술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럼 바로 점심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림 너무 잘 그리고 싶으니까 점심을 안 먹고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저랑 또 라이벌 관계의 또 현진이라는 이름을 밝혀도 되나? 그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점심 안 먹고 계속 그림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외에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해봐서 네 계기가 따로 없어요. 그때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밥 아저씨 있잖아요. 그때도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게 주말에 그 아저씨 방송을 했어요. 8시인지 8시 반인지 했는데 그때 주말에는 재밌는 방송이 많은데도 저는 꼭 다른 방에 들어가서 혼자 그걸 보면서 정말 잘 그린다 그러면서 막 봤었거든요. 그래서 계기라기보다는 점점점 그 꿈이 커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막 들려와요. 막, 넌 현진이가 잘한 것 같아, 연진이가 잘한 것 같아. 그럼 저는 길을 쫑긋 하면서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고, 저한테 이제, 잘한다고 했던 친구는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요, 아주 친하게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미술 선생님인데 예쁜 미술 선생님이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미술 할 때가 너무 즐겁고 다른 꿈은 미술이랑 관련된 거였던 것 같아요. 뭐 한복 디자이너, 아무튼 미술이랑 관련된 뭐 사진작가 아니면 미술평론가 다 미술이랑 관련된 직업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시골이었었는데 이제 교생 선생님이 오셨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시골에 있었는데 그래서 미술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적도 없었는데 그 교생 선생님이 동양화 전공이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매력을 알게 되면서 연진이 너는 미술로 전공하는 게 어떻겠니 해서 그때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미술학원에 가서도 처음에 갔을 때는 동양화를 전공하는 게 아니고 대생을 먼저 했는데 대생 선생님 중에서 또 동양화 선생님이 저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림 자체보다는 말씀하시는 성품이나 이런 것들에 매력이 있어서 더 동양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채화도 배우고 다른 것도 했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동양화 선 하나 긋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양화 전공 그때 시작하게 됐어요. 동양화의 매력은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우선은 질리지 않는 매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다 쪼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계속 오래 두고 보아도 질리지 않는 매력? 다른 것들은 봤을 때 딱 시각적으로 화려하면 멋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동양화에서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도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색채를 보아도 이게 쌓이면서 스며들면서 소통하는 그러니까 종이에 계속 차곡차곡 해서 덧대어져서 그걸 막는 것이 아니고 종이 하나에도 이게 스며들어서 내 것이 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자연을 원료로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질리지 않는 매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볼수록 매력 있는 볼매예요. 동양화는 정말. 네, 채색화도 그렇고 스무카도 그렇고 잔잔하면서
화려하진 않지만 계속 매력적인 공주병이라고 그러시는데 컨셉을 잡은 건 아니고 저는 성격이 그래요. 일단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 거를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세뇌를 시키죠. 선생님이 제일 예쁘지 않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점점 제가 제일 예쁜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하고 어쨌든 저는 좀 감정에 솔직한 편이어가지고요. 좋은 건 좋고 어디 가서도 제가 좋은 것들은 표현할 줄 알고 그런 편이거든요. 오늘 여기 와서도 블루베리 라떼가 저는 제일 맛있다라고 추천해드리고 좋은 거는 많이 광고하는 편이고요. 감사할 것들 너무 하늘을 보면 예뻐. 그러면 그냥 예쁘네 이게 아니라 하늘 정말 예쁘다 막 이렇게 좀 오마를 해서 감정 표현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그 촬영할 때는 그런 걸 저 잘 못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하다가 제 풀에 좀 꺾이죠. 평소 성격은 한 3배는 더 심하지 않을까. 네. 네, 우선은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통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카메라에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학생들이랑 소통할 수 없어서 어떤 대상의 어른인지 저보다 어린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지가 제가 잘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헤아려서 해야겠다는 이제 의무감이 들고요. 그런 점이 좀 불편하고 어떤 학생이 있는 것이 옆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 B, C, D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얘가 어려워하는 거를 제가 찝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못 말씀드리고 케어를 못 해준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학생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해봤던 경험을 빗대어서 생각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어렵겠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지도를 하죠.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로 이것도 에피소드야 진짜. 보시길 바라죠.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감성적인 언어로 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니? 꽃이 너무 예쁘지 않니? 막 이렇게 하는데 방송할 때는 감성적인 언어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언어로 이렇게 이성적인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만 간단하게 하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기 전에 수업을 일단 스타트하면은 그냥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수업하기 전에 연습을 하는 시간이 수업하는 시간만큼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 굉장히 감성이 발달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우선은 커리큘럼 짤 때는 그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 모든 분들이 처음 그리신다고 생각을 하고서 했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줄이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욕심이 많다 보니까 정말 한 강의마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0분 강의인데 아시겠지만 정말 1시간씩 지도를 할 때도 있고 또 그림은 분야가 많은데 또 편중되지 않게 짜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점을 두면서 했던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채색화에 이런 매력이 있구나 몰랐던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눈부시는데 참고 있어요. 저는
보통 동양화나 채색화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양화나 이런 선입견이라든 게 있어요. 동양화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동양화 전공을 막상 한 저는 정말 너무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좀 더 현대적인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처음에는 민트 동양화라고 제목을 지었었는데 조금 잘 매칭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두 군데를 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캐주얼로 입고 가서 음료수 하나 사들고 먹으면서 계속 책을 봤어요. 책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는 A4 용지에 다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지어가고 그래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로 정했죠. 채색에 미치다. 네, 정말 한참 동안 고민해서 얻어진 결과인데 결과는 만족스러운 편인 것 같아요. 네. 미술을 하면서는 늘 행복해요. 정말. 미술은 늘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저는 동양화 전공이지만 그것만 하는 거는 미술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장르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미술인이라는 것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때 행복하고요.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은 분리수거를 하러 가요. 그러면은 막 저는 폐품을 다 주워와요. 막 무슨 탁자라든가 뭐 예를 들면 장롱에 서랍을 주워와가지고 그걸 페인트 칠해서 서랍이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책장으로 꾸미기도 하고 그럴 때도 전공하기 잘했다 싶고요. 또 전시할 때 우선은 제 그림 앞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행복하죠. 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작업하는 공간에 다른 탁과생이 뭐 서양학과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둘러보면서 다른 과도 구경을 한 번씩 보통은 안 하는데 그 학생은 좀 탐구심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제 작품을 보고 멋있다고 나중에 저한테 팔면 안 되겠냐고 이러는데 그게 시리즈여가지고 이렇게 팔진 않았지만 되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미술을 아는 사람이 제 그림을 또 좋아해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기뻤고요. 기쁜 점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최근에는 프랑스 여행을 갔었는데요. 제가 책에서만 봤던 것들을 진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그때 계속 행복했던 시간이 오래 지속됐던 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미술 아니면 나는 이 정도 크기로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큰 작품이었었구나 생각했던 거랑 실제 보는 거랑 그랬을 때 정말 행복했죠. 정말 좋았어요. 프랑스 여행 갔을 때는요 한국에서는 잘 못했던 것들 길거리에서 크로키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서도 저를 그리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건너편에. 그래서 저도 너무 신나가지고 저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좌석 가가지고 같이 마주보면서 서로 그리자고. 그때 막 너무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벗으면서 무릎 위에 놨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안 되는 영어지만 막 영어를 했는데 그분이 미술인이 아니고 라이터래요. 작가였는데도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렇게 소통할 때 그림 그리는 다른 분들이랑 소통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그때 선글라스를 놓고 내렸던 기억도 나고 어쨌든 그림 그리고 있을 때 내가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저랑 다른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다른 장르인데도 가슴에 요동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좋고 그 작가랑 대화할 때도 좋고요. 네, 우선은 정말 많은데요. 좀 옛날 작가분들로 하면 저는 방고흐도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좀 많이 안 됐어가지고 방고흐도 좋아하고 피카소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작가로는 신유공복 씨. 왜냐면 그 당시에는 좀 금기되었던 상황들을 자신이 하고 싶어가지고 좀 색채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자신감 있게 했었던 것들이 좋고요. 저는 그림은 이렇게 계산된 그림이라든가 생각하는 그림보다는 에너지 넘치는 그림을 좋아해요.
그 클림트랑 에곤 실레도 같이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두 분 다 좋지만 좀 슐러 그림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에너지 넘치고 화면 구성에서 좀 파격적이고 이런 그림들 좋아하고요. 피카소는 아름다로운 분야가 없고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의 선구자로서 행동한 것들, 그리고 살아있을 때 부귀를 누렸던 점들이 본받을만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가는 편이에요. 네,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요. 그게 보통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적하고 이래서 월요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서점을 가거나 아니면 전시를 보거나, 전시 말고 음악회도 가고요. 왜냐면은 꼭 그림을 봐서만 이렇게 아이템을 떠오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회를 가면요, 그게 일회성이에요.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거를 뽐내는 시간은 짧아요. 너무 1시간,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른 이 청취객들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른 예술인도 나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럴 때 에너지를 많이 받죠. 앞으로 좀 당길게요, 햇빛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너무 눈부시게 나올 것 같아. 딱 여기가 괜찮다. 해 또 움직일 텐데. 개인전은 아직 못 열었고요.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계획을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하고 싶진 않고, 제가 아이템을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은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우선은 제 그림에 대해서 좀 질타가 들어오면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짠하고 나타났는데 내 그림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오면 좀 힘든데, 그럴 때 저는 내 그림을 모든 사람한테 만족시키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 그림은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의 관람객이 선택적으로 제 그림을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질이 없나 보다라고 좌절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나가고 해야겠죠? 슬럼프는 따로 이렇게 테크닉적인 문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이템적인 문제면 나는 좀 천재적이지 않은 것 같아.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용기가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아예 놔두고 접어두고 다른 거를 해요. 운동을 하거나요. 아니면 정말 전시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해서 내가 그래도 그림을 그려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정말 행복하구나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이템들이 막 떠올라요. 요가를 하면서도 떠오를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소통을 하면서도 떠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좀 많이 긍정적이어서 슬럼프가 잘 안 들어오지만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기만, 내 마음가짐만 바꿀 수 있으면 그것들은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저는 한 가지 많은 것들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는 지금 이 촬영하는 거에 우리 채색에 미치다 학생들을 위해서 제일 1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아이들, 저는 이제 제가 작업하는 공간에서 다른 학생들이랑 뭐 성인분들, 그다음에 직장인분들 지도 레슨 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운동하고, 월요일은 보통 수업을 안 하는 편이에요. 월요일은 수업을 안 해서 월요일은 그때 전시를 보거나 아니면 서점을 거의 하루 종일 있으면서 재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할 때 있어서도 저가 가지고 있는 것만 풀어 놓는 것보다는 제가 더 발전돼야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하려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수업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요, 저만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림 그리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럼프에 많이 오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이런 새로운 미술이란 거에 도전하고 있구나라는 내 의지에 감사하고요. 스스로 격려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격려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질타가 오더라도 아랑곳하지 말고 배째 이런 기분으로 칭찬하지 마.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목표 하나하나를 세워서 내가 지금 미술하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지금 이 수업 채색화 수업 채색에 미치다가 정말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채색화 잘 알지 못했던 분야가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매력이 있구나 일파만파 퍼져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목표는 계속 작은 꿈들을 도전해 나가면서 크고 작은 꿈들을 도전해 나가면서 계속 미술인으로 남고 싶어요. 한 가지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시도 하고요. 지금 2년 잡고 있는데 그 안에 개인전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한글에 너무 매력을 빠져 있어가지고 티셔츠에다가도 한글을 그리고 막 이런 한글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매화꽃도 그리고 이러면서 좀 그런 한글 디자인된 옷 론칭하는 게 지금은 가까운 미래의 꿈이고요. 막 그런 제 꿈들을 써 내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는 미술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조금 너무 많고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존경하는 좀 젊은 분 작가 중에서 김수영 씨라고 있거든요. 아실 텐데 73개의 꿈에 도전하라 막 이러면서 하고 갖고 싶은 꿈들의 목록을 적고 지금 실천을 한 40가지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분은 뭐 영화에도 출연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한글 디자인된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의류 브랜드도 하나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까운 미래에는 이 인터넷 방송 할 때 채색계의 인류로 자리 잡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한 2년 후에는 전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국적인 미랑 많이 연관된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됐으면 좋겠고 우선 차곡차곡 하면서 계속해서 결혼을 하서든지 죽는 날까지 미술인이 되고 싶어요. 편집을 하시려나? 왜요? 너무 밝지 않을까? 뭐지? 인파 날아가는 거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